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음주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 김호중 씨에 관한 소식인데요. 문제는 이 회사의 정찬우와 최재호, 이광득 3대 대주주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김호중 씨를 이용해서 아리스 팬덤을 활용해서 자본금 1억짜리 회사를 800억까지 키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찬우 씨나 이광득 씨나 최재호 씨는 김호중 씨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야 됩니다. 정말 이 세 사람에게는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호중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 회사는 공중분해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누차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호중 씨를 잘 케어하라고 했고, 아리스 여러분들도 트럭 시위까지 하면서 김호중 씨를 보호하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정찬우 씨가 콘서트 이틀 전인 길씨를 김호중 씨를 소개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회사 임직원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아니, 공연 이틀 전에 목을 쓰는 가수가 몸을 써야 되는 가수를 술자리로 불러내면 어떡합니까? 뭐 골프 자리를 불러냈다고요? 아니, 남자들이 1차 골프 이후에는 2, 3차 술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길씨가 동석했습니다. 물론 길씨를 제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길씨는 음주운전 3번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공연 이틀 전에 이러한 일을 했어야 될까요? 김천까지 김천 공연 다 끝나고 10% 갔다면은 1% 갔다면은 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언젠가는 잘못된 일은 반드시 터집니다. 그게 하앤드 리 법칙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300번의 짜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9번의 어느 정도 인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터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사전에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몇몇 아리스 분들은 저를 안티로 몰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김호중 씨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진호와 함께 한 배를 탄 제이스타 황정기, 이제 이진호를 앞세워서 김호중 씨를 까고 소속사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속사가 과연 아무 잘못이 없을까요? 김호중 씨 소속사가 다 문제래. 다 문제다. 대처를 못했다는 거야. 아니, 김호중 씨가 막내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권유하고 본인이 직접 나섰다는 정황이 다 있는데 소속사에서 다 대처를 못했대. 결과적으로 소속사가 다 잘못했기 때문에 김호중 씨는 이번 부분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똑같은 방식이에요. 소속사가 잘못했고 김호중 씨가 술 먹은 거 잘못했죠. 근데 소속사가 대처를 다 잘못했어. 그리고 콘서트 같은 것도 김호중 씨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소속사에서 억지로 시켜서 막 어쩔 수 없이 한 거래. SBS 미디어넷이랑. 아니, 김호중 씨 아무런 잘못이 없어. 내가 봤을 때 소속사 관계자가 더 불쌍해. 그 사람들은 그냥 일인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 거잖아. 본인의 잘못도 아닌 일 때문에 처리해 주려고 하다가. 근데 이 와중에 개그맨 김한배 씨가 생각엔터 이광득 대표 등 3인을 고소했습니다. 자, 이 뉴스를 다 막았는데 통제가 안 되는 언론사와 통제가 안 되는 기자가 있습니다. 바로 강희롱 국장, 강희롱 기자분입니다. 강희롱 기자분은 제가 KBS 신인 개그맨 때부터 만나서 이분의 인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찬우 씨와 길 씨를 최초로 언론에 보도한 분입니다. 정찬우 씨는 법적인 책임은 없어도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 김한배 씨와 정현호 씨의 주식을 억지로 뺏어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더 팩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단독 인터뷰, 개그맨 김한배, 생각엔터 이광득 대표 등 3인 고소, 8일 고소인 진술, 부당하게 편취당한 권리 되찾고 싶다. 생각엔터 3인의 주식 불법 취득 및 부당이익 법적 대응.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주요 임원들이 주식 불법 취득 및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피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소인은 회사 설립 당시 대주주였던 개그맨 김한배와 생각엔터테인먼트 전 공동대표였던 정윤호 씨입니다. 개그맨 김한배는 9일 오후 더 팩트와 통화에서 이광득 대표와 방송인 정찬우, 최재호 등 3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 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7일날 조사를 받기로 했었는데 김한배 씨가 조금 더 자료를 모으겠다고 해서 8일날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김한배는 고소장 접수 불과 이틀 만인 지난 토요일 8일 고소인 진술을 마쳤습니다. 공휴일임에도 경찰이 고소인 진술로 서둘러 진행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피소된 3인 중 이광득 대표는 현재 김호중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한배는 SBS 개그맨 6기 출신 예능인으로서 생각 엔터테인먼트 설립 초창기 3대 주주였습니다.
정찬우는 94년 MBC 개그공채 5기이고 SBS 개그맨 8기인 이광득 대표는 김만배의 2년 후배입니다. 둘 다 한때 정찬우의 컬투 사단에 몸담은 적이 있어 세 사람은 한때 개그맨 선후배 사이로 막역한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가수 김호중이 생각엔터에 영입된 2020년 이후 회사는 폭발적 성장세를 이어갔고 이 시기 생각엔터는 주주통회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발행 주식수를 2만 주로 자본금은 1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는 겁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생각엔터테인먼트 주식은 이광득 대표가 28.4%, 최재호 이사가 29.7%, 정찬우가 28.3%, 카카오엔터가 10%, SBS 미디어넷이 3.6%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 찬우 형과 광득이는 저와 아주 막역한 개그맨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여러 아이디어 중 엔터 관련 회사를 만들어보면 재밌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름도 좀 독특한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찬우 형은 회사 설립 당시엔 별도 지분이 없는 감사 자격으로 사이드에서만 일을 도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설립 멤버 주주로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을 영입한 1년 뒤인 2021년 생각엔터테인먼트로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회사는 초기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보다는 식음료, 유통업과 콘텐츠 플랫폼 사업이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정찬우를 모델로 회사가 출시한 수름료 꽐라만시는 당시 잘 팔리는 히트 상품이 됐습니다. 여태 가만히 있다가 5년이나 지난 시점에 법적 대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은 4년 전에도 작성됐습니다. 2020년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려다 불발했습니다. 찬우 형이나 광득이가 한때는 저랑 끈끈했던 개그맨 선후배 사이라 주변인들의 만류와 설득, 해유와 협박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회사 정관에 따르면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12월 설립 당시 자본금 3천만 원에 주식 6천주를 발행했습니다. 이광득 대표가 2040주 34%, 정윤호와 김만배가 각각 1980주 33%를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광득이 김만배에게 보낸 문자와 함께 공동대표이사 이광득, 공동대표이사 정윤호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불법 편취했다는 근거는 뭡니까? 저와 정윤호 전 공동대표는 이광득 대표와 함께 1,000만 원씩 주금을 납입해 정상적으로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명의 신탁된 주식이라는 억지 주장이 설령 사실이라 해도 이를 해지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으면 양도소득세가 2천만 원, 3천만 원 부과된다며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통보했을 뿐입니다. 김만배의 주장에 따르면 정찬우가 경영에 간섭하면서 갈등이 생겼고 정윤호는 결국 2019년 3월 대표직을 사임하고 5개월 만인 8월 퇴사했습니다. 이후 이광득 대표가 김만배와 정윤호에게 주식 명의 신탁이 해지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됐다면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는 주식 변동 상황을 사전에 전혀 몰랐고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법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분을 받고 넘긴 거 아닌가? 정윤호 대표는 주식을 포기하는 대신 사업을 분리해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김만배 씨는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받은 1,500만 원은 꽐라만시 사업이 잘 되면서 임원들이 받은 배당금이었습니다. 이광득 대표와 정윤호도 저와 똑같이 같은 배당을 받았고 주식 양도와 관련한 금전 거래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윤호는 회사에 1억여 원을 지급하고 꽐라만시 사업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주주명부가 조작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2018년 9월 27일자로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이광득, 정윤호, 최재호가 표기돼 있었고 2019년 4월 15일자 주주명부에는 시점이 한참 뒤인데도 최재호 대신 원래 주주인 제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전 대표 재직 당시인 2019년 4월 발급받은 서류가 진짜 주주명부라면 이미 주주가 변경돼 공증까지 받았다는 2018년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엔터의 이광득 대표는 현재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며 생각엔터테인먼트 외부 홍보대 행사 측은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의혹이 있다면 모두 법적으로 다퉈야 할 문제들이고 이광득 대표 측에서 증명할 게 아니고 고소인들이 직접 증명해야 할 부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바로 제이지스타 황정기 씨입니다. 이번에 벨칸토 사업을 추진했고 제가 알기로는 11번가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아서 이거를 빠른 시일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우리 김호중 씨 공카에서는 김호중 씨가 위약금을 몰게 됐다라고 잘못 전달됐지만서도 이렇게 주장하면서 벨칸토를 당시에 많은 팬들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이스타 황정기 씨나 관련 회사에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요청을 하면은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혹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김만배와 정윤호 전 공동대표는 이번 형사고소에 앞서 바뀐 주주명부를 원래대로 복구해달라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의개서 절차 이행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생각엔터는 소속 아티스트들이 줄줄이 떠나가는 가운데 사실상 폐업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생각엔터테인먼트 주요 주주들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BS 미디어넷의 지분을 매각해 각각 30여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공시된 바 있습니다. 만일 생각엔터 지분 변동이 불법이었다면 추후 카카오와 SBS 미디어넷 투자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발빠른 소식으로 팩트만 전해드리겠습니다.